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2022년 새해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세상 읽기 순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소식을 멸콩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서 좀 기분은 언짢습니다만은 제일 핫 이슈니까 그 이야기부터 간단히 언급을 좀 해볼 거예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만들어낸 화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또 한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글로벌 시대에 재벌 회사의 그것도 유통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그룹의 오너께서 멸공이다, 거기다가 외국 국가 원수의 사진을 같이 붙여서 그렇게 SNS를 올리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철없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멸공이 아니라 잘못하면 망신이 되겠다. 망신이라는 게 신세계를 망신주는 그런 일이죠. 실제로도 신세계 그룹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일 보면은 오너 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실감하게 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용진 부회장 경영에만 집중하시고 괜히 어설픈 지식으로 또 식견으로 이념 문제나 정치 문제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좋습니다만은 자기 회사를 망신주고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불장난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퍼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마트 쇼핑을 하면서 또 멸콩 포스팅을 해서 또 일을 더 키웠습니다. 정말 유치한 어린애 같은 짓들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권 우뚝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또 대한민국은 북한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인데 그 북한 문제를 잘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의 자세일 겁니다. 거기에 북한을 또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외부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인데 그 중국까지도 불쾌하게 만들고 잘못하면 외교적 문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멸콩 시리즈의 정치권에서 특히 대선 후보까지 나서서 확정시킨다고 하는 게 참 어리석고 유치한 짓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린애 장난 같은 그런 해프닝 시리즈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메인 주제는 사실 공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산 분들이나 인천 사람들 또 평택, 여수, 광양 이런 데 사시는 분들 혹시 자신들이 사는 도시의 공기가 좋아졌다, 맑아졌다 그런 느낌 못 받았습니까?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침투를 해서 그런 걸 채 실감 못하는 나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제로 우리나라 5대 항만의 공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올해 1월 1일부터 이 5대 항만 지역의 배출 규제 해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의 5대 항만 지역, 부산, 여수, 광양, 평택, 인천, 그리고 울산항 이렇게 5개 항만과 그 인근 해역 지역에 출입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우리나라 전체로는 0.5%를 적용을 했고요. 이 5대 항만에 대해서는 0.1% 미만으로 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올 1월 1일부터 새로 생긴 정책 변화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는 배들은 최소한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0.5% 미만이 되어야 되고 5대 항만 지역에 들어오는 배들은 0.1%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다니는 배들, 우리나라의 내항선들이라고 그러죠. 이 내항선들은 모든 선박이 황 함유량이 0.05%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경유의 경우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엄청나게 항만 지역의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선박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를 시킬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그동안 이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황산화물이라 그러죠. 그 연료 안에 황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게 배기가스로 나올 때는 이제 황산화물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황산가스 같은 겁니다. 이 황산화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중국 연구에 의하면은 대형 크루즈선 한 척이 배출하는 이 황산화물이 작은 디젤차 350만 대 이상의 그런 매연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 컨테이너선 한 척이
디젤 트럭 50만 대 이상의 그런 매연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부산 같은 항구 도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도시 전체의 미세먼지의 50%를 넘게 차지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에서 매연 뿜어내는 것을 적절하게 잘 규제를 하면은 그 도시 전체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건 부산만이 아니라 부산보다는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만은 인천이나 평택이나 목포, 여수, 광양, 울산, 포항, 동해 같은 항구 도시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사나물이라는 게 왜 이렇게 규제가 되어야 될 물건인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경각심을 갖고 계시죠. 당장 눈에 보이고 숨쉬기가 곤란하고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하니까요. 근데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물질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황산화물 또 질소산화물 같은 데서 출발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선박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공장이나 발전소, 제철소 이런 데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 매연들이 다른 뭐 수증기라든지 다른 또 금속 이 가루들 이런 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하고 해로운 그런 물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호흡기 질환이나 심폐질환을 만들어내고요. 식물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식물은 또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이니까 사람의 건강에 결정적으로 해로움을 주는 그런 물질들인 거죠. 근데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중요한 구성 성분들이 바로 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물질들을 특히 배기가스 규제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부산항만공사 같은 데서는 작년부터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에 대해서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22km 이하로 속도를 낮추어서 부산항 한계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료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들을 줄여보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이게 실제로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선박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강구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훨씬 엄격하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계해사기구라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유엔사나 전체 세계의 선박 운행과 관련된 정책을 정하고 규제를 하는 기관인데요. 이 IMO 세계해사기구는 해양오염 방지 협약이라고 하는 세계 협약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2025년 이후에 발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2008년 대비 약 30%를 감축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의무화시켰습니다. 또 2030년 이후에 발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08년 대비로 온실가스 배출을 40% 이상 감축하라 이런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기후온난화를 조장하는 그런 물질들인 거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이 온실가스까지 이렇게 규제가 확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기존에 쓰던 그런 선박 연료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기존의 뭐 석유 제품들이나 LNG, 천연가스 같은 걸로는 이 온실가스를 30%, 40% 이상 감축하라는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연료 전지를 통해서 엔진을 굴린다든지 또 수소나 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가스 같은 이런 물질을 연료로 사용을 해야 이런 온실가스 대폭 감축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되는 환경 규제, 선박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확대가 될 예정이니까 우리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또 심지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 산업 전환 이루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인류 전체에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 대전환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산업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지면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또 따뜻해지면 다시 미세먼지가 습격을 하고 이런 악순환입니다. 이런 기후 변화를 직접 목격하는 이 추운 겨울철에 여러분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들의 문제와 또 앞으로 강화될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고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